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피층이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콜라겐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진피층에서 형성들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심포니 성형외과 피부과 고동일 원장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노출이 많아져서 흉터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흉터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가능이란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완치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흉터 관련해서 오시면 솔직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흉터는 이미 손상된 조직이기 때문에 100% 완치의 개념은 없다. 다만 예전에 한 30%를 목표로 했다면 최근에는 기계도 발전되고 또 약물도 좋아지면서 한 60%에서 70% 정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목표치가 올라가서 확실히 좀 해볼만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흉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냐 몸이냐 두 개가 생기는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얼굴에 생기는 흉터는 가장 흔한 게 여드름 흉터가 가장 흔할 거고 대부분의 여드름 흉터들은 파이는 형태로 생기거든요. 근데 몸에 생기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상처라든지 찢어졌다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흉터들이 많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흉터들도 있어요. 이게 흉터가 튀어나와 있느냐 파여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크게 또 나눌 수가 있고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모양에 따라서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고 마진이 좀 부드럽게 형성되어 있고 부드럽게 파여 있는 흉터를 롤링 스카라고 하고요. 박스를 보면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마진이 이렇게 각져 있는 흉터를 박스카라고 하고 앞에 2가지는 조금 치료가 쉬운 게 흉터에 밑면이 존재를 하거든요. 미라젯으로 주입을 할 때 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흉터에 속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이스픽이라는 흉터는 이런 식으로 밑에 면적이 없어요. 파여있는 형태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 주베로 볼륨을 사용하는데 주베로 볼륨을 이제 효과적으로 넣기가 조금 어렵고 일시적으로 시술 후에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서 다시 좋아지긴 할 것이지만 저희가 설명드리기도 좀 힘들고 시술할 때도 좀 어려워서 아이스픽 흉터를 저희는 이제 가장 난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건 역시 여드름 흉터가 압도적으로 한 80%? 90%. 왜냐면 여드름 흉터는 이제 대부분 얼굴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는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고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먹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이 뜨는 경우 파여 있는 곳으로 화장이 들어가서 염증이라든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드름 흉터가 많은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서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미라젯은 레이저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강력한 파워잖아요. 그거를 이제 에어젯 형태로 주베로 볼륨 약물을 채워서 정확한 타겟층에다가 일정량을 고르게 넣어줄 수 있는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약물인데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피층이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콜라겐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진피층에서 형성들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떨어지는 층에 직접적으로 주베로 볼륨 약물을 효과적으로 넣어줌으로써 콜라겐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유도를 해주고 파여있는 흉터와 정상적인 조직의 레벨을 맞춰줌으로써 정상적인 조직에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드리는 거고요. 튀어나온 흉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켈로이드성 피부. 켈로이드가 다른 게 아니고 흉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너무 콜라겐이 과생성돼서 그 부분이 이제 부풀어 오른 거거든요. 흉터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콜라겐 과생성되는 염증 반응을 최대한 줄여주는 약물을 넣어서 반응을 최소화시키고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플락셀이라든지 염증 주사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저희 미라젯으로 이제 다른 약물을 넣어서 튀어나오는 흉터를 최대한 비슷한 레벨로 낮춰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술할 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많이 아프냐, 다운타임이 얼마나 가냐. 일단 통증적인 측면에서는 안 아프진 않습니다. 진피층에다 약물을 쏴서 강제로 이제 주입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흉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조직보다 강하거든요. 그걸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따끔따끔 하시는 정도 분명히 있다는 거. 두 번째 다운타임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술을 할 때 미세하게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로 인해서 딱쟁이들이 좀 생기거든요. 딱히 떨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일주일이 안 걸려요. 3-4일 정도면 되고 그리고 약물이 들어가서 콜라겐 생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붉어지거든요. 짧은 분들은 2주 만에 없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길게 가시는 분들은 한 2달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붉은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다음 시술을 할 수 있는 피부 컨디션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1달 내지 2달 간격으로 이제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옛날에는 흉터를 이제 포기하고 살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부과 병원을 방문을 해도 흉터는 좀 안 된다, 그냥 참고 살아라, 오죽했으면 이제 막 문신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병원을 빨리 오셔서 시간이 지나면 더 짙어지고 더 넓어지는 흉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시술을 받으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병원 오시는 걸로 꼭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